자, 펄어비스의 큰 그림이 뭐죠? 일단 600만 장 이야기가 조만간 나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날 겁니다.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향후에 도깨비라든지 후속주가 나옵니다. 김민석 총리가 아예 콕 집어서 펄어비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판호, 중국의 판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뚫리겠죠. 그럼 큰 그림 뭐예요? 큰 그림은 상승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유 곧버스랑 이란 전쟁 상황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곧버스에 대한 클릭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일 텐데 말이죠. 자, 내용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아침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곧버스가 나락가는 중 원금 다 녹아내리는데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곧버스가 나락을 가진 않았죠. 왜냐면 30분 차트로 볼까요? 이게 어제 우리 장중 시간이었거든요. 장중 시간이랑 같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곧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버스 잠깐 볼까요? 곧버스 차트를 보시면 어제 그놈입니다. 나락가지 않았어요. 이분은 내 채널이 나락가길 바라나? 악플도 댓글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냐면 아주 코 앞만 본다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큰 그림 보고 여러분께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은 제가 예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흘러가는 바를 제가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봐봐. 반도체, AI의 발전으로 반도체는 반드시 상승하겠죠? AI는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축을 먼저 세워야 돼. 맞죠? AI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으로 가잖아요. 이 노년은 나중에 AI가 메워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넣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AI는 발전한다. AI의 발전에 따라서 반도체는 호황이다. 내년까지 풀 호황이다. 이건 극명한 사실이거든. 반도체가 분명한 상승세가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맞죠?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으악하고 올랐고 으악하고 올랐고 으악하고 빠지고 이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스피들이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상승세가 달라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현저히 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실적의 급상승으로 인한 상승세가 나왔던 적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처럼 아예 틀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상승세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반도체가 상승합니다. AI가 발전합니다. 이 반도체 AI의 발전은 반드시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무엇으로 파생됩니까? 자율주행 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움직이는 무언가, 우리 실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2차 전지가 들어가요. 맞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상승할 거고. 그리고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 갑니까? 우리는 이제 원자력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 탄소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I의 발전은 반드시 뭐로 가요? 자동차나 로봇이나 기타 등등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로봇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의 움직임이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로봇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게 띄워주는 모습 나타났어요. 50% 먹었어요. 내 말 맞죠? 그리고 2차 전지 올라오고 있어요. 2차 전지 레버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레버리지도 우리가 30 수익이 나왔어요. 앞으로 더 상승세 나옵니다. 세 번째로 두산 에너빌티 원전으로 해서 30 올랐어요. 지금 빠지고 있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로봇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로봇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종목 뭐라 그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그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나오고 있죠? 내 말이 맞죠? 이게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흔들림이 없다고요.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곧버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곧버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이란의 전쟁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쟁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지금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아니면은 더 지속되고 있다. 이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전쟁이 나는 끝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느낌은 전쟁이 끝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끝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전쟁 프리미엄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하죠. 이게 큰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의 방향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펄어비스 이야기도 잠깐 해볼까요? 펄어비스 주가 이제 슬슬 빠지는 게 멈출 거라 그랬어요. 멈추고 있죠. 왜?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잖아요. 큰 폭락이 안 나올 거라고요. 자, 펄어비스의 큰 그림이 뭐죠? 펄어비스의 큰 그림은 일단 600만 장 이야기가 조만간 나옵니다. 아마 주말 사이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날 겁니다. 무조건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향후에 도깨비라든지 후속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아예 콕 집어서 펄어비스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으니까 판호, 중국의 판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뚫리겠죠. 악재보다 호재가 많죠. 누가 그러는데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알려진 호재도 호재는 호재입니다. 내 말이 틀려요? 예, 큰 그림은 뭡니까? 발전이에요. 그러면 포인트가 있어야 돼. 이 발전사항이 이미 주가에 포함이 되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 주가를 길게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매출이 3배가 뛰어요. 그리고 적자 기업에서 갑자기 3천억을 벌게 됩니다. 이 실적은 1분기 실적부터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3배 이상 뛰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 1.5배? 수준이죠. 1.5배도 못 갔지. 요만큼 올랐잖아.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큰 그림 뭐예요? 큰 그림은 상승세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반도체가 성장한다 그랬죠. 반도체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7,000p 넘어서 이제 8,000p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저평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저평가거든요, 아직도.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예요? 잡주들도 올라간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왜? 돈이 튄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럼 펄어비스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큰 그림을 보라니까, 큰 그림은. 큰 그림 속에서 이 내용들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곧버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갑자기 빵 뛰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 뭐예요? 하방향이죠.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이거 왜 뛰었습니까? 이거 왜 뛰었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미국과 이란이 교전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유가가 뛰는 겁니다. 얘네들 전쟁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이죠. 근데 트럼프 뭐라 그랬어요? 교전은 있었지만 휴전은 유지 중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미국이 먼저 때렸어요. 이 교전에서 미국이 먼저 때렸다고. 미국 항공모함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얘네들 이란 애들이 이걸 때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때린 거예요. 자, 포인트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란은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초대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한테 전쟁 배상금을 받을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네 승전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얘네들의 기본 스탠스입니다. 그럼 미국은 뭐예요? 얘네가 진짜 파워지. 맞죠? 막았어. 호르무즈. 이란 막혔지? 그러니까 얘네 유전이 멈춰버리면 영구적으로 정지될 가능성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네 유전이 지금 싸울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 안 그래도 경제 힘들었는데 그 경제 힘든 와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또 70% 이상 물가가 뛰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길게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전쟁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자존심은 세워야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를 공식적으로 통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이걸 그대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미국 국제 해운 질서 위협 반발 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지금 갑이 어딥니까? 갑이 미국이에요. 갑을 관계를 명확하게 봐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먼저 두들겨 패더라도 이란은 두들겨 맞더라도 휴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이 누굽니까? 자,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번 협상 끝나고 나면 이 제대로 협상 안 되면 난 너네를 더 강하게 두들겨 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때리는 거예요? 어제 프랑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왔어요. 지금 호르무즈 근처로. 열 받는다는 얘기지. 가만히 안 있겠다는 얘기지. 압박 넣는 거잖아요. 이란 쫄립니까? 안 쫄립니까? 쫄리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이 맞은 거예요. 교전이.
이란이 맞은 거라고. 근데 반격을 못 했잖아. 그리고 트럼프가 난 휴전 유지 중이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고마워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좀 봐야 돼. 어제 이란 대통령이 죽었다고 알려진 아들 하메네이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 살아있나 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대가리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진두지휘 체계가 살아있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진두지휘 체계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휴전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휴전과 종전으로 가는 이 방향이 최고 지도자의 의지로 봐야 되는 상황이 맞아. 근데 이것도 또한 팩트지. 뭐냐면 이란이 계속해서 분파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 권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분파가 갈라져 있어서 이야기들이 계속 딴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도 팩트야. 아들 하메네이가 정확하게 정권을 다 잡질 못했다라는 이야기지. 그래갖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 그래서 중간에 돌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돌발 행동들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두들겨 패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휴전 유지 중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 이해가요? 자, 이제 큰 그림이 뭐야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있어요? 더 강세로 갈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보란 말이야. 큰 그림을. 시황만 잘 읽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투자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곧버스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지. 내 말 이해되시고 지금이라도 주말 사이에 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진짜 큰 방향은 끝나는 방향이거든요. 전쟁 방향이 끝나는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전제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실 때 곧버스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가 왔어요. 우리 지나고 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알 수 있었어. 무엇을 알 수 있었어? 자, AI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었어. 내 말이 맞아요? AI의 발전이 있고 AI의 발전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있었어. 여러분은 반도체 안 샀죠? 근데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전쟁이 땅 터져서 떨어졌잖아요. 반도체 레버리지가. 맞죠? 전쟁 때문에 박살이 났었던 여기가 뭐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여기가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큰 그림이야. 더 큰 그림이 뭐야? 전쟁보다 더 큰 그림이 AI의 발전이잖아. 근데 전쟁이라는 단기 변수로 인해서 밀렸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기회라는 거죠. 큰 그림의 흐름은 그냥 가는 거야. 이번에 전쟁 상황 끝날 것 같아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아요. 큰 그림의 방향은 뭐야? 전쟁 프리미엄이 꺼진다는 거야. 이해 가죠? 근데 갑자기 교전이 일어났대. 그래서 유가가 빵 뛰었어. 그러면서 이런 조롱들이 나왔지. 곧버스 날아가는 중. 이런 조롱이 나왔지. 이건 뭐야? 단기적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돼?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무슨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 어제 띄워졌던 거. 어제 전쟁이 끝납니다라고 해서 주가가 빵 하고 날아갔었던 녀석들이 오늘 밀렸겠지. 예를 들어서 재건주 같은 애들이 어제 빵 하고 날랐단 말이야. 히림 같은 녀석들. 히림 같은 녀석이 빵 하고 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야. 근데 교전이 일어나서 얘가 뚝 떨어졌지. 근데 큰 방향은 뭐야? 전쟁이 끝나는 방향이야. 그러면 재건주가 앞으로 튈 것 같아? 안 튈 것 같아? 튈 것 같아. 그럼 이건 뭐야? 기회지. 내 말 틀려? 전쟁 끝나면은 주가가 오른다 안 오른다? 오른다라고 힌트 줬잖아 어제. 그것도 강력하게 오른다는 힌트를 줬잖아. 근데 단기 변수가 있어서 내려가면 이건 뭐야? 기회지.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잖아.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꽝 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전쟁 때문에 꽝 하고 빠지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치고 올라가는 섹터가 뭐야? 로봇이잖아. 그러면 로봇은 앞으로도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하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맞아 틀려요? 맞잖아. 내 말 이해 가죠? 이해 가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던져드리고 있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몰랐어. 솔직히 내가 하는 얘기 다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뭘 못했어? 연결을 못했어. 여러분들도 코 앞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큰 그림은 흔들리지 않아. 대만은 쉽게 잡히지 않아. 큰 그림을 보고 가라고요. 잔파도에서 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강단 있게 밀고 붙일 수 있는 거야. 빠지더라도 나는 강단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SY 스틸텍이라는 게 있어. 내가 여기서 추천했거든. 4월 28일 보면 알잖아. 여기 보면 추천 종목에 4월 28일에 SY 스틸텍을 추천했단 말이야. 어떻게 됐어? 밀렸지. 내가 불안해했어요? 안 불안해했어요? 안 불안해했잖아. 어제 꽝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지.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꿍짝꿍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방향이 뭐야? 이란 전쟁 끝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이게 큰 방향이야.
그리고 그 큰 방향에서 주가가 반응을 했었잖아. 이때도 전쟁 끝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란 전쟁. 이란 전쟁 끝날 때마다 반응해 안 해? 하잖아. 이란 전쟁 끝나는 방향이지. 주가 튀어 안 튀어? 튀잖아. 이게 큰 방향이라니까.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맞았고 저는 큰 방향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